혹시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들어봤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요? 글쎄요. 지방재정의 주권자인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아이디어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거나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시민이 재정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운영의 투명성과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죠. 그럼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경상남도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2009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경상남도에서 주민참여예산에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올해로 그럼 4년 차를 맞았네요. 그럼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는 얼마나 거뒀나요? 공모제 도입 첫 해인 2018년도 경상남도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52억에서 올해는 170억 원으로 사업 제안 건수는 474건, 투표 참여자 수는 3,398명, 무려 149%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와, 3년 만에 이렇게 성과를 거둔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모제를 도입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먼저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의 전 과정을 공개했고요.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홍보에 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집중 공모 시기를 정해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집중시키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제안자께서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시거나 담당 부서에서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사업 검토 과정에서 조율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면 뿌듯하더라고요. 흔히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투표율이 올해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더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홍보 영상, 카드 뉴스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사비로 신문에 광고까지 실어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신문방송 120여 건, 도내은행 자동화기기 1,300여 건, 그리고 각종 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층의 참여와 의견을 청취하고자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 예산대회 개최, 2021년 도민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양질의 제안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럼 올 한 해 경남 도민들은 어떤 사업을 제안했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섬마을 폐교를 활용을 해서 작은 섬도 살고 고양이도 한번 살아보자 라는 취지로 고양이 학교라는 걸 기획하고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안락사 위기에 처한 보호소 내의 고양이들이에요. 죽지 않고 남은 생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데려와서 보호소 생활을 하고 싶다였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치료소도 생길 거고 좋은 기회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센터도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공공형 고양이 전용 보호센터라는 그 섬마을 폐교의 새로운 활용법, 버려진 것들에게 좀 새롭게 숨결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지향을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령의 용어도 한 곳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자리가 잡히면 각 도시에 고양이 전용 보호센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동물권, 자연권이 좀 높아지는 기폭제
그런 게 조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우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태양광 LED 조명 설치와 버스 탑승 시스템을 버스 정류장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남 사투리로 날 좀 태우고 가소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태우소라고 정했습니다. 웅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밤이 되면 가로등이 많이 없어서 정말 많이 어둡거든요. 버스 정류장을 찾기도 힘들고 너무 어두워서 무서웠다 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자기를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버스 탑승 시스템이 있으면 그 불을 통해서 버스를 쉽게 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버스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버스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을 놓치지 않고 버스를 다 태울 수 있어서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를 설치해서 분리수거의 편리함과 수거율을 높이자는 시민들의 제안이 있었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자동 수거 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투명 페트병과 캔을 자동 선별해서 압착하고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데 포인트는 개당 10원씩 적립이 되고 2,000점 이상 적립이 되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올바로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뱉어내기도 하는데 이 똑똑한 분리수거 기기를 시민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직접 체험해보니 재미있어 하시기도 하십니다.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 배출을 할 수가 있고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재활용 실천 확산에도 이제 많이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아울러 우리 미래 세대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 교육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경상남도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111군데 사업 중에서 10여 개소의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남의 각 지역에서 제한되는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이나 주민 수건 사업이 아닌 공동체 협력을 통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보다 질 높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민참여 예산 제안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용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아이디어 톤 대회, 환경정책 아이디어 톤 대회, 그리고 경남 1번가 정책 제안, 리빙랩 등 원탁 토론의 우수 제안들과도 연계가 되고 창구도 많이 늘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도민분들도 앞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진정한 지방정치를 만들어갑니다.